네, 연초에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얼마나 잘 풀어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도 있지만 사실은 장이 시작하고 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역시 1월 효과, 개별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인데요. 오늘도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연초에 주목할 만한 스몰캡, 중소형주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새해 첫 거래일에 집중 분석합니다. KTB 투자증권 스몰캡팀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도 아주 보석 같은 종목을 많이 발굴을 해주셨고 물론 또 이제 시황이 부침이 있어서 네. 뭐 어려움도 같이 타긴 했는데요. 예, 올해도 좀 종목 발굴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이 지난해 어려웠는데요. 연초에 좀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어떨까요? 보통 연초에 코스닥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시기가 좀 많이 있었긴 한데요. 올해도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자체는 사실 좀 낮은 편이죠. 네, 올해는? 맞습니다. 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그럴 때보다 좀 기대감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일단 대내적으로 뭐 경기 이제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대외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아직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악재가 이미 작년 말부터 좀 반영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좀 미쳤었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2019년 좀 장기적인 랠리는 좀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2019년도 때 이런 좀 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 섹터들 5G라 2차 전지 그리고 뭐 엔터주들 같이 이제 성장이 좀 올해부터 성장이 좀 보이는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상황들을 보면서 주요 종목까지 관심 종목까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인데요. 네. 제약바이오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반짝입니다. 1월에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요. 이미 좀 움직인 바가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연초에 어떨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초, 연말 사실 연초라기보다는 연말부터 좀 움직임이 좀 그렇죠, 시작됐었고, 네, 이미 며칠 전부터, 몇 거래일 전부터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컨퍼런스 사실 전후로 해서 상승이 보이는 게 매년 이제 주가 흐름이었는데 일단 올해도 지금 주가 흐름은 상승세로 좀 돌아서가지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상승세가 좀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JP 그 컨퍼런스 때 좀 큰 딜건이 하나씩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좀 그 대형 이제 에로가 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좀 터짐과 동시에 좀 랠리가 좀 시작되었던 걸 감안한다면은 그런 에로가 좀 나오는 거를 좀 지켜보고, 네, 맞습니다. 네. 뭐 대형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좀 라이센스 아웃 계약건이 좀 나오는 거를 좀 지켜본다면은 오히려 좀 랠리가 좀 더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좀 장기적인 플레이를 보고 좀 투자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도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그런 라이센스를 판매한다든지 신약 개발한다. 사실 그 지난해 이제 가을부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가에 이제 그게 좀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제약바이오 관심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나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인 관심으로만 보고 다른 흐름들은 좀 다른 쪽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네, 2차 전지 친환경차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또 이제 연말에 불었던 수소차 바람 이런 쪽은 연초 흐름들은 어떨까요? 수소차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가 좀 더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수소차도 지금 현대차 그룹이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올해 이후로 좀 성장성이 보이는 섹터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지금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소차라든지 2차 전지 모두 이제 올해부터 좀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상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나 2차 전지는 투자 지금 유망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전지 쪽에는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장이 출렁거린다고 한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둘 중에 하나를 좀 보자고 한다면은 일단 전기차는 좀 상승이 시작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오히려 수소차는 지금 상승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차 쪽이 업사이드가 좀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먹거리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다. 수소차는 이제 나온 얘기이고 사실 아직까지 눈에 좀 잡히는 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다면. 수소차 사실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네,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제 랠리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수소차도 한 1년 한 반 정도 전에 2차 전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를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하느냐 아니면 수소차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좀 장기적으로 좀 크게 수익을 좀 받느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로서의 이제 가능성들이 수소차가 좀 더 신선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 전기차, 수소차 봤고요. 올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투자의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바로 5G 관련주입니다. 네, 5G가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아마 삼성이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스마트폰을 내놓고 이런 5G 기반의 제품들이 나오면 바람이 좀 더 불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통신 관련 장비주들은 강한 것 같던데요. 예, 5G 모멘텀 알려주십시오. 네, 5G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CES가 지금 다음 달에 좀 진행이 됩니다. 이달이죠? 네. 네네. 아, 이번 달인가요? 네네. 네. 네. 이제 진행이 되면은 확실히 5G 쪽으로 예. 좀 기술 이런 모멘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모멘텀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작년 CES 전후에서도 5G가 주가가 큰 폭 오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좀 됐었고요. 올해는 5G가 정말 가시화가 되고 있고 좀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CES 전후에서 5G는 좀 투자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5G 종목들이 차트 같은 것들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좀 시점이고요. 그리고 좀 기관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G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G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보다는 이제 장비나 부품주 단에서 주목하는 게 더 종목 조건으로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통신 쪽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부분이 그런 부품 쪽이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를 사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은 지금 제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에이스테크 두 종목 정도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 하는 업체죠. 네, 맞습니다. 일단 통신 장비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다층 PCB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일단 투자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수페타 지금 시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안테나 그리고 필터 이쪽 관련해서도 5G 투자가 진행되면은 당연히 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면 수익 좀 얻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해서 뭐 통신 서비스 업종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뭐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나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5G 모멘텀보다도 뭐 다른 광범위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에 따른 관심들은 역시 이제 장비주나 부품단에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에이스테크 두 종목 관심주였고요. 예, 2019년 유망 테마 섹터들 보고 있는데 경협주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면서 벌써 이제 경협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이제 뭐 대외적으로 변수가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이제 전개가 될지가 참 궁금하고 변동성도 큽니다. 경협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유의가 좀 투자할 때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반도에 있어서 영원한 테마주로 지금 경협주는 전 보고 있고요. 그건 다시 말하자면은 업사이드가 그만큼 좀 크고 만약에 진행이 잘 되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크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좀 장기 투자가 우리 좀 유리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에 대응해서 단기로 대응을 하다가는
조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네. 때문에 좀 엇박자 걸릴 네, 수가 맞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뭐 잘못 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업주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뉴스에 좀 많이 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꼭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렇다고 이제 경협주를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뭐 5년, 10년 가겠다 이런 분들은 경협주에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기적으로 쫓아가서는 피곤할 수 있다. 네. 네, 뉴스 모멘텀이나 이런 거 보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받을 때라든지 또 어떤 스케줄이 예정된 게 있다든지 이런 걸 좀 보면 되겠고요. 경협주 가운데는 그러면 섹터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는 좀 우선적으로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조금 그나마 장기 이슈지만 그나마 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이런 관련 주들을 좀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들이 무르익으면서 철도든 뭐 투자가 된다면 엄청난 뭐 건설이든 시멘트든 있을 텐데 그러게 보고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하면서 20년 후, 10년 후 너무 기네요. 몇 년 후를 두고 이제 경력입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고요. 예. 자, 의류 관련주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뭐 업황이라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수급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관련주들은 굉장히 히트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의류 관련주들은 올해도 시각이 괜찮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날씨가 춥습니다. 뭐 겨울철 한파가 지금 거의 매년 이제 원래는 1년 걸러서 1년 정도 이제 한파가 왔었는데 약간 온난화 이슈가 좀 있으면서 역설적으로 좀 겨울에도 한파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롱패딩 유행도 재작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로 올해도 지금 롱패딩 인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겨울에도 롱패딩 인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롱패딩 인기랑 올해랑 좀 다른 점은 일단 고가 제품 위주에서 지금은 저가 브랜드까지 지금 롱패딩을 모든 브랜드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 의류 브랜드 업체 쪽으로도 좀 수혜가 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세 MK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의류 업체들 중에 굉장히 좀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한 한세 MK 정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롱패딩은 뭐 지난해 이제 연초에 평창 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서 일부 업체들이 선도해서 쭉 갔는데 요즘은 뭐 매장에 나가보면 죄다 롱패딩이고요. 안 만드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유행은 타는데 어떤 업체가 뚜렷이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큰 성과를 냈는데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 어떤 계절적 상품보다는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 그리고 새로운 또 이제 이세 경영진이 나오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좀 주목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패션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예. 새롭게 롱패딩을 제외하고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패션업 저는 한세 예스24 홀딩스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자회사 중에 한세드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세드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 정도 좀 상장 목표로 좀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일단 자회사 상장 이슈가 발생할 텐데 한세드림이 유아복 브랜드 업체입니다. 근데 유아복 브랜드 중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이몰른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좀 크게 업사이드를 보이고 있고요. 매년 한 40%에서 50% 정도 지금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세이스 홀딩스는 자회사인 한세실업이 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세드림 이제 상장 이슈까지 겹치면서 일단 올해는 연간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또 KTB 투자증권에서 꼽고 있는 스몰캡 유망주를 보겠습니다. 이 스몰캡의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일테면 연초 얘기하면서 올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때 시황들을 좀 반영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나 모멘텀이나 이런 걸 이제
발굴하면서 가야 되는 좀 특성이 있어서요. 지금 이제 쭉 그림들을 그려드린 거고, 특별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주 오늘 두 종목 소개해 주실 거죠? 예. 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 AJ 렌터카부터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지금 1월 2일인데 그 AJ 렌터카는 그 SK 그룹으로 지금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일단 SK 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 쪽으로 이제 자금을 납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이제 AJ 렌터카가 SK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첫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AJ 렌터카가 AJ 그룹에서 SK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게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이제 비용이 세이브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J 렌터카가 지금 현재 SK나 그 롯데렌탈 쪽과 대비해서 그 신용등급이 1에서 1.5단계 정도 지금 낮기 때문에 이런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이자 비용 감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매입에 따른 차량 그 대량 구매에 따른 그 구매 비용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가 연간으로 12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100억이 더 붙게 되면은 순이익단에서 한 80% 정도 이제 성장이 좀 당장 올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숫자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네. SK그룹이 사실 지금 모빌리티 쪽으로 좀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내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이런 차량과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AJ 렌터카를 지금 인수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SK그룹에서 일단 전폭적인 좀 지지를 받아가면서 AJ 렌터카는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좀 그림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일단 큐브엔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주가운데 큐브엔터요. 네. 예. 일단 엔터 3사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진 와중에 지금 큐브 엔터 지금 시총이 한 800억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큐브 엔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큐브 엔터 소속으로 이제 B2B 그리고 CLC 그리고 그 펜타곤 이렇게 세 아이돌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요 세 아이돌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은 충분히 좀 설명이 되는 와중에 작년에 그 이제 신인 아이돌인 여자 아이들이 이제 데뷔를 하면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일단 이익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워너원이 일단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워너원이 1월 달에 해체가 이제 해체가 됩니다. 예. 해체가 되면은 요 소속에 있는 라이관린이라는 대만 친구가 큐브엔터로 다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제 여름 정도쯤에 아마 남자 아이들로 이제 데뷔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일단 모멘텀이 신인으로 있는 여자 아이들 그리고 또 새롭게 데뷔를 하는 그룹 또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들 좀 주가 흐름이 좋은 와중에 큐브엔터 이제 시총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19년을 빛낼 스몰캡 유망주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윤 위원과는 이제 올해 또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종목 발굴들을 쭉 해 나갈 겁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오늘도 건승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